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금리 인하하면 경기 침체 오는가? 이미 고용 침체의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 속에 고용 침체,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반영하듯 주식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8월 5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엄청나게 침체가 왔었고 주식 침체와 함께 사이드카 발동하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역시 그 월요일 직전에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 침체, 경기 침체 진입하나 보다 걱정되는 마음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 이런 고용 침체, 경기 침체 오면 그러면 미국은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빅컷의 금리 인하하면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주가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내던지고 달아나는 것이죠. 근데 이 8월 5일 날 제가 즉시 분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일 뿐이지 실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고용 붕괴에 대한 공포일 뿐이지 실제 고용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즉시 분석 영상 보셨던 분 기억하시죠? 또 반복됩니다. 9월 9일입니다. 코스피 주가가 대대적인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고용 침체 아니네 하는 생각들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코스피가 대대적인 충격을 받은 이후 상당 부분의 조정을 반납합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오히려 강보합으로 오히려 강세장으로 바뀐 채 9월 9일 블랙 먼데이를 마감합니다. 이것은 역시 8월 5일 날 겪었던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고 학습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고용 지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고용 붕괴 오면 주가가 조정되지만 사실 그것은 경기 침체나 고용 붕괴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다시 반등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9일 아침에 대대적인 조정장이 오면 그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학습 효과가 발휘되면서 코스피가 제자리를 찾아 가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만큼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는 소위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통화정책 메커니즘의 기초에서 지난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 전에는 금리 인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런 의견을 드려왔었고 역시 이번에 발간하는 2025년 경제전망은 피벗의 시대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25년 경제는 그 피벗의 움직임 속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과정에서 방금 보셨던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으니 통화정책의 움직임, 메커니즘을 여러분 장착하시고 그리고 어떤 변화나 공포감이 들 때마다 그 일시적인 일이구나라고 확인하신다면 여러분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고용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22년, 23년 3%대의 바닥을 형성하고 완전 고용이죠. 24년 지금 4%대의 실업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대, 4.3%의 실업률을 기록하더니 4.2%로 소폭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현상이지 여전히 4%, 5% 미만의 실업률을 보고 고용이 침체됐다, 붕괴됐다라고 해석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 고용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실업률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봐야 됩니다. 임금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고용 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는 모습은 맞구나. 그러나 2021년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급격히 떨어졌었던, 그죠? 평균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졌었던 것을 보신다면, 또 그 전에 2020년 팬데믹 때도 급격히 떨어졌던 것을 본다면 22년부터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고용시장의 냉각되는 점진적인 냉각은 맞지만,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건 맞지만 일시적으로 고용이 붕괴되듯이 큰 조정을 겪는 모습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입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입니까? 리세션 피어입니까? 리세션입니까? 지금까지는 리세션 피어예요. 리세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리세션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침체 진입인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게 맞지만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아서 10% 이상을 초과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역시 비농업 부문 고용이 급격히 감소해서 마이너스 증가세, 그죠? 마이너스 증가세 엄청나죠. 150만 명에 달하는 감소폭을 보였던 코로나19 때의 상황하고 같이 우리는 볼 수 있는가?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고용 침체, 붕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를 확인할 수 없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고용 침체 진입인가 아닌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고용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년 급격히 추락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령 인구,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엄청나게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 침체 진입 맞습니까? 실업률로만 봐도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만 봐도 고용 침체, 고용 붕괴까지는 아니고 냉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경제활동 참가율을 본다면 이건 아직까지도 미국 고용시장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정상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낯설죠. 아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공직자들은 할 수 없는 표현은 이코노미스트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리세션이라는 현상은 어차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리세션,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하드랜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는, 소프트 랜딩 정도는 감내해야만 할 일이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니 일단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고 금리 인상의 여파로 어느 수준의 감당 가능할 만큼의 리세션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나타나는 고용시장의 둔화, 고용의 냉각되는 현상, 이런 것은 어쩌면 물가 안정화를 목표로 통화정책 기조를 작동시켰던 만큼 어쩌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 우리가 견뎌야 될 일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뭡니까? 바로 필립스 커브예요. 필립스 곡선. 이 필립스라는 인물도 굉장히 유명하고 독특한 인물인데 영국 경제학자죠. 근데 원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설은 제가 차치하고 이 필립스 커브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음의 관계에 있어요.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보신 것처럼 내린다면, A에서 B로 내린다면 물가 상승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U1에서 U2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시죠? 파이 1에서 파이 2로 물가 상승률을 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고용 침체는 어차피 예견된 일이다. 그래서 24년 경제 전망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표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침체 진입인가? 고용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고용 붕괴가 올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른 표현이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파월 연준 의장도 야, 이거 금리 인상했다가 금리를 점차 인하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금리를 늦게 인하해버리면 하드랜딩 올 것 같고 너무 또 빨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물가 상승률 못 잡을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정말 조정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이 돼요. 파월 연준 의장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최근에 실업률이 상승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주요 금융기관이나 어떤 연구기관이나 혹은 경제지나 이런 데서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Slow down rather than collapse. 붕괴가 아니라 slow down, 둔하다. moderation이다. not deterioration. 이게 deterioration이 황폐되거나 이런 거예요. 고용시장이 붕괴, 황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moderation이다. 노무라에서 뭐라 했어요? gradual cooling이다. 점진적인 냉각인 것이지 둔화인 것이지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는 현상이지 sharp한 굉장히 강력한 deterioration은 아니다. 붕괴, 파괴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 파괴, 고용 붕괴, 고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팬데믹 경제 위기 때가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금리를 인상했으니 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어떤 수준의 고용 침체가 전개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안 되진 않습니다. 정말 미국 노동시장 냉각인가 붕괴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은 노동 수요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 유저라고 하죠. 사용자, employers. 사용자 측에서 신규 잡 오프닝을 걸어요. 나 이만큼 채용합니다. 채용 건수예요. 근데 노동 공급은 노동력이에요. 그죠? 난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럼 노동 수요는 일자리 개수고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 이게 이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노동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었단 말이에요. 팬데믹 때 줄었다가 이 격차가 굉장히 강한 플러스였는데 이제 이 값이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건 아닌데 마련되긴 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보다 그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또 이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범용화된 지표가 베버리지 커브예요. 이 베버리지 커브를 잠깐 소개한다면 이 보세요. 2000년 12월부터 08년 12월까지를 쭉 그림을 그리면 이런 기다란 그래프입니다. 이때 소위 공성률은 높았고 실업률은 낮았는데 공성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는 현상. 이게 뭐예요? 고용시장의 붕괴죠.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엄청난 붕괴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랑 비교하면
2000년 12월과 비교하면 말이죠. 또 2009년 1월과 20년 1월을 또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또 붕괴됐었던 그 최근 2020년 2월부터 23년 6월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22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를 보면 빨간색처럼 움직여요. 고용시장이 강하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붕괴되는 현상이 아니라 공석률이 줄어들어서 걱정이긴 해요. 공석률이 줄어들어서. 근데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상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고용시장이 붕괴됐다, 콜랩스했다라고 표현하기엔 이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노동시장을 판단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말 고용시장 붕괴인가 침체인가를 구분해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고용시장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해 놓고 금리를 인하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투자가 늘어요. 그럼 투자가 진척이 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더 영위할 수 있으니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뭐 하려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가 깨지거나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억제되고 일자리가 억제되고 반대로 움직였었던 거예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고용시장이 점차 침체되는 국면을 맞이했다가 다시 고용시장이 탄탄해지는 국면으로 돌아올 여건이 형성되는 국면인 거죠.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 오면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그때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당장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고용시장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치솟다가 24년 4분기까지 치솟다가 25년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까지는 그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망합니다. 역시 비농업 부문의 고용도 좀 다소 줄어드는 국면이었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고용이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어쨌든 5%까지 기록하지 않는 5%를 밑도는 국면에서 실업률이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가 고용이 붕괴됐다,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죠. 기준금리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을 점진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공포입니까? 경기 침체 진입입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린다면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누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만 그 경기 침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용인된 경기 침체다. 유도된 경기 침체다.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소프트 랜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용인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의 레벨이 있는 거죠. 다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다면 매번 금리 인하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릅니다. 경제 위기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활동이 급감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008, 9년처럼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 2020년 팬데믹처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를 기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왔습니까? 경제 위기 왔으니까 금리 인하한 거잖아요. 그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또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뭐죠?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었던 거예요.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거예요. 2020년, 21년도 경제위기 왔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었던 거예요. 경기를 이제 극복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그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22년부터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공포입니까? 경기 침체 진입입니까? 굳이 따지면 있지도 않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과잉 공포감을 갖는 경제 위기 공포인 거고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죠. 경기 침체는 경제의 사이클상 이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정말 경제 활동이 급감하는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그런 현상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특징들과 경기 침체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짓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 진입인가? 아직 진입 안 했습니다. 미국 경제, GDP 1위 국가 아닙니까? 그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3%입니다. 24년 3분기 성장률, 현재 GDP 나오는 2.5%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GDP 규모, 항공모함 같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배가 아직도 고속정처럼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건 아니지만 24년 4분기, 25년 1, 2분기 우리가 용인했었던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다소 손해보는 실업률의 상승을, 뭐 취업자는 덜 느는, 실업자는 좀 늘어나는 그런 걸 용인해야만 했었던 현상들이 24년 끝자락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정의가 굉장히 분분하고 다양한데, 연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해당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있고,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4년 끝자락부터 경기 침체적인 현상은 나타나지만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 2에서 2.1%인데,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래도 25년 1.9%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 잠재 성장률에 거의 가까운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이건 마일드한 경기 침체지 하드 랜딩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IMF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옵니까?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나 하드 랜딩과 같은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과 같은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분기별 추세를 본다면 24년 3, 4분기, 3분기 끝자락이나 4분기 정도면 잠재 성장률을 많이 밑도는 뭐 한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어쨌든 그 잠재 성장률을 오르내리는 수준, 정말 이거 경기 침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애매모호한 경기 침체, 그런 경기 침체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끔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이 저 미국에 삽니다. 지금 미국의 우리 동네에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의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 전체 경제가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미국 전체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자영업자 경제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가보세요. 지금 폐업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늘어나고 경기 침체 맞잖아요. 그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인 거고 그건 전통시장의 침체인 것이지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침체는 아닌 거예요. 경제 성장률로 얘기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로.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총체적으로 경제를 보심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일부만 보고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한 현상만 보고 그게 마치 전체의 현상인 양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큰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해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표현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라.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경제의 흐름 자체를 판단하시고 총체적으로 다만 저 개울가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놀이 하다가 물이 저한테 튀었다고 해서 깜짝 놀라는 일 없이 이 물장구가 마치 물결인 것냐 마치 거대한 파도인 양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바로 이해하신다면 블랙 먼데이 때 정말 공포감만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해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아니지 라는 것을 충분히 구분해내시고 올바른 결론적으로 올바른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